안녕하세요. 어렵고 무거운 주제들을 티슈처럼 가볍게 뽑아 토론해봅시다. 2030 티슈 토론의 이채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30 티슈 토론에 참여하게 된 김현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30 티슈 토론 참여하게 된 이지연입니다. 티슈 토론 시작에 앞서서 먼저 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2030 티슈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네, 지난 7월 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개편안에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당정이 법인세 인하 정책을 정기국회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한편 야당은 초부자 감세라면서 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 정책으로 여야가 강하게 대치 중인 가운데 우리 2030 청년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부터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법인세 인하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를 성장하게 하고 세수까지 증대시키는 선호과가 유도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가 낮아지면 세액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투자에 이용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KD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장 기업은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마다 통기적으로 유의미하게 투자를 확대합니다. 두 번째, 법인세 인하는 해외 자본을 국내로 유입시키고 외국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큰 흐름입니다. 글로벌 기업이 입지 선정을 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은 강한 입지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낮은 법인세율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늘려 고용을 늘리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찬성 측 입장 먼저 들어봤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법인세 인하가 결국에는 경제 선순환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반대 측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현행 법인세 개정안은 사실 좀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구간별로 보자면 3천억을 초과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법인세가 일부 감소하였고요.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투자와 고용을 유도한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포커스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대기업의 투자 확대 효과는 없었어요. 거기다가 오히려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만 더 증가하였습니다. 게다가 지금과 같이 경기 침체기에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에는 세수 감소만 불러일으켜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같은 전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과거 행보에서도 알 수 있듯 법인세 인하를 통한 낙수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고요. 대안책을 마련하여 대처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와 같은 길을 저희가 또다시 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대 측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어떻게 보면 일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선순환 효과, 낙수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티슈 찬스를 한 분당 한 번씩 쓸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다고 이런 말씀 언급하시는 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물론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추세는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은 법인세에서 간과한 점이 하나 지방세입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과세하는 지방세도 포함되는데 이를 간과하면서 굳이 수치상으로만 법인세를 인하하였다. 이렇게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세를 포함한 한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27.5%입니다. G7 가운데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 세율이 높은 국가가 여러 있지만 4개국밖에 없으며 미국도 25.8%로 격차는 1.7%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세율만 놓고 다른 국가보다 높다고 말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일 뿐이며 국내적 특성을 파악하여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에서 굳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저희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가 낮아지는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객관적으로 낮다라는 주장은 한 적이 없고 주요국 법인세 인하 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실제로 법인세가 다른 국가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을 때
그 민간 투자 증대 및 경제 성장 촉진 효과가 더욱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묻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더욱더 내리게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 순순함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도 하지만 있겠죠. 법인세 인하가 투자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산업경제학회 회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와 기업 투자 그리고 고용 창출의 관계는 비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실제 MB정부에서 법인세 인하 정책을 도입하면서 기업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기업 소득 환류 세제라는 이러한 정책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한편 또 해외 직접 투자 유치 가능성도 언급하셨는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소득이 증가하면서 사내 유보금은 쌓이고 있지만 투자는 부진하고 가계부채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입장문에서 노동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상반되는 결과가 이미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그 입론 들을 때도 궁금했던 점이 사내 유보금이 쌓인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사내 유보금만 쌓여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를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제공한 게 아니라 그저 기업의 수익으로만 놔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일단 첫 번째는 기업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단체가 맞고 두 번째는 사내 유보금의 개념을 약간 그 용어를 헷갈리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내 유보금이란 단어는 마치 특정 기업이 사내 금고 안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는 오해입니다. 사내 유보금은 기업이 거둔 순이익 중 세금과 배당금을 내고 남은 부분이 장시간에 걸쳐 축적된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현금으로 그저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 설비나 공장 등 실물 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로도 잠겨있죠. 따라서 사내 유보금의 대부분은 이미 기계설비, 공장, 토지 등의 실물 자산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사내 유보금 또한 일부는 투자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내 유보금이 늘었다 해서 이 법인세 인하라는 정책에 효과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적인 분위기상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사내 유보금이 쌓였으면 이를 R&D 투자로 30% 이상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10%도 안 되는 퍼센테이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효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럼 R&D 투자를 늘리는 방법을 써서 기업들이 더욱더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네, 투자 확대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좀 아쉬운 게 있는 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산업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게 크게 투자가 확대되었다고 발표한 바가 없고요. 전혀 영향이 많지는 않다고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고요. 그리고 네, 사실 근데 이거는 어떤 연구에 따른지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찾아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거는 연구 기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사실 법인세를 낮추면 세금에 문제가 있다. 좀 세금이 낮아질 수 있다. 오히려 아니면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다른 세금 혹시 올리게 되지는 않을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채워서 또 기존의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MB 정권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운 대안책이 나왔듯이 충분히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다음 정부에서 또다시 세수가 증가할 경우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자 감세라는 그 논리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도 혜택을 보는 기업은 과세 표준 3천억 이상의 기업으로 100개 기업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게 네, 티슈 찬스 쓰겠습니다. 네, 티슈 찬스 쓰셨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법인세 이외에 다른 세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회보험료나 기여금 등의 준조세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준조세를 차라리 낮춤으로써 모든 기업이 이 부담을 줄어들게 하는 방안, 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정부가 재정 자체를 약간 줄여서 덜 쓰고 덜 걷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부자 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누구에게 세금을 줄여주느냐만큼 중요한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가입니다. 따라서 뭐 부자 감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반적인 대중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이 돌아간다면 이것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찬성 측에서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투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대 측에서는 일부에게만 한정된 혜택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기업들이나 노동자들의 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발언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찬성 측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높은 법인세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모래주머니를 벗어나는 기업들은 투자를 늘릴 것이고 외국인 투자는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곧 경제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부담하던 법인세의 일부가 줄어들기 때문에 딱히 타격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재정이 줄어들어서 사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 또한 있지만 재정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이 우려는 실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은 불가피합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한쪽이 세수가 감소하면 다른 한쪽이 채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안책을 찾지 못할 경우 대기업에서 부담되던 세금은 결국 중소기업과 시민사회로 전가될 것입니다. 정책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야만 합니다. 일부에게만 주어진 정책은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법인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알아보게 되었고요. 함께 토론을 하면서도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법인세율 인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2030 티슈 토론은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